자, 두 번째 이야기가 최근에 이 홍콩 그 항소 법원에 기사가 떠가지고 제가 요거 보면서 이거는 한번 좀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아이템이거든요. 저는 이상하게 그 아이와 관련된 거나 인권이나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유독 그쪽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왜? 불만이야? 아니 아직 결혼도 안 한 싱글이 무슨 뭐 육아에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단원 자체가 문제야. 진짜 아니 물론 관심은 가질 수 있는데. 와 진짜 아니요. 네. 아니 적폐. 여러분 적폐. 진짜 적폐. 오늘 많이 당하는데. 네. 여러분 아이는 내가 낳지 않아도 일단 그 존재만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잘 키워야 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제 아이 아닌데요? 우리 애만 잘 키우면 되지. 너 그 우리 아이가 함께 세상을 살아갈 구성원이에요. 그렇죠. 잘 사회가 키워야 키운다고 돼요. 하죠. 그럼요. 네.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아이라도 소중하고 잘 키워야 된다라는 내가 애미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애비다라는 마음으로 잘 키우셔야 됩니다. 왜요? 제가 미혼이라는 게 왜 이렇게 충격적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돌싱 아니에요. 진짜 미혼이에요. 적폐. 아주 그냥 이 하는 말마다 하는 말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적폐. 변명을 알려드렸잖아요. 네. 저는 이런 선입견, 편견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자가 나이가 많으면 남자가 나이가 많으면 저 사람 돌싱 아닐까라고 의심하는가. 결혼은 나이에 상관이 없다. 예, 열린 송작가 TV가 돼야죠. 네. 네. 아니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은 저랑 비슷하세요. 나이대가. 그 네가 너 얼굴이 많이 늙었잖아요. 이제 그만하자고. 아니 왜 그러시는 거냐고요. 그만하자고. 나 참. 네. 아니 그게 말을 하지 마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 외국 가사 도우미 이 노동 착취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20일에 홍콩 항소법원이 필리핀인 가사 도우미가 제기한 입주 근무 의무 규정 철회 관련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다들 아마 한 번씩은 이 관련 뉴스를 보셨을 것 같은데 홍콩은 굉장히 집값이 비싸잖아요.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좁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다들 그렇게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동남아 출신의 입주 가사 도우미를 같이 살아요. 왜냐면 그 직접 그 보육을 하기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맞벌이를 해서 밖에 그렇죠. 나가서 돈을 벌고 저임금에 보모한테 아이를 맡겨놓고 그렇죠. 뭐 어디 보육원을 보내도 돈이 비싸니까 24시간 말대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입주가 아니라 출퇴근 이 규정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했는데 이걸 홍콩에서 법원 차원에서 기각을 시켜버린 거야. 안 된다. 왜냐하면 가사 도우미들이 입주 근무를 해야 그들이 아이와 노인을 돌보는 일에 전념하는지 고용주가 감독할 수 있고 감시해야 되는 거야? 감시해야 되고 또 이렇게 출퇴근을 시키면 얘들이 또 부업을 가질 수 있다. 그 꼴은 또 못 본다. 이런 이유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자국민이 조금이라도 퍼센테이지가 반만이라도 있었으면 이따위 법안을 못 만들지. 네. 거의 100% 외국인들이 와서 가사도우미를 하고 있는 상황을 아니까 이런 사실 반인권적인 판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도대체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숫자가 홍콩에 지금 가사 도우미로 있을까 찾아봤더니 홍콩 외국인 가사 도우미만 지금 38만 명에 이릅니다. 근데 그 38만 명이 거의 대부분 다 입주예요. 그렇겠지. 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옛날 우리나라에 그 옛날에 입주 도우미 있던 부잣집을 생각하면 그래도 그 가사 도우미의 방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현관 옆에 방 하나는 이렇게 따로 그렇죠. 주고. 따로 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영화도 많았는데 밤중에 몰래 거기 들어가는 주인 아저씨하고 또 머리끄댕이 잡는 뭐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별도의 공간이 없습니다. 홍콩에는. 그래서 이들은 잠잘 때 부엌에 간이 침대를 꺼내놓고 자는 경우가 너무 허다한 거예요. 그리고 주말이 되면 자 우리 가족끼리 집 안에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야 돼요.
아, 밖으로. 주말에는 강제로 외출을 시키는구나. 그러니까 이게요. 그런 의미도 있대요. 우리는 꼬박꼬박 이 가사 도우미에게 휴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어디 휴가비도 안 주면서 자 이틀 동안 나가서 놀다 와 그럼 어디 가죠 이 사람들? 그래서 홍콩을 여행 가신 분들이 되게 뭐 다리 밑이라든지 이런데 왜 동남아 출신의 가사 도우미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다거나 누워 있는다거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고 맥도날드 그러거든요. 구석에 맨날 모여 있거든요. 네. 관광객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가사 도우미였어.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휴식 없는 24시간 노동과 또 집주인의 학대에 시달릴 위험이 있고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어 왔지만 결국 홍콩 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아예 문제 제기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가사 도우미를 고문한다거나 예, 뭐 봐봐 내가 봤던 영화에서도 그래. 예? 무슨 영화를 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연배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네, 무슨 영화를 보신 거죠? 자 통과하겠습니다. 네. 네. 기억이 안 납니다. 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어떤 보도를 내놨냐면은 한 대학 연구소가 홍콩에서 일하는 2,000명 이상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조사한 결과 이들 중 70% 이상이 하루에 13시간씩 일하고요. 대부분은 근데 또 봉급을 다 받지 못한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조금 주는 월급에서도 온갖 핑계나 명분을 다 만들어가지고 뺏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 먹여주고 재워주는 값으로 좀 뜯고 그렇죠. 혹시라도 뭐 없어진 음식이 있다, 뭐 물건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강제 추방 당할래 협박해서 또 뺏고. 네. 어차피 뭐 정식으로 고용 관계가 성립돼 갖고 계약서를 쓰고 들어온 게 아니라 대부분 불법 브로커들을 통해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임금에 대한 걸 받기도 힘들고요. 제대로 문제 제기를 못 하죠. 네, 정식적인 비자나 뭐 어떤 취업 비자 이런 것들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말 그대로 불법 취업자 내지는 불법 체류자로서 이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등록하면 돈 들거든. 근데 설사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 노동자라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계약을 맺은 그 고용주와의 계약 관계가 끝나게 되면은 바로 출국을 해야 되는 그렇죠. 예,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순간 다른 취직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돌아가야 돼.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진짜 말 그대로 여권 뺏기고 다 뺏긴 상태에서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동남아 최대 공항인 싱가포르 창이 공항의 공항 그룹이자 공기업의 사장 및 자문 역할을 맡아온 리우 문롱 회장이 지난 9년간 고용했던 가사 도우미를 약 4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심에서 2년 2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4일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거짓말했구만 또 훔쳐갔다고. 네. 이 회장이 판결 다음날 모든 공식 직책에서 물러납니다. 왜? 비난 여론이 엄청나게 들끓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 가사 도우미가 물건을 훔쳤느냐? 아닙니다.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의 장남이 분가를 하니까 자 이제 거기 가서 일해. 거기도 일하고 여기도 일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가서 청소 좀 하고 와. 이런 식으로 가외 일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그 한국인의 공기 그 회사 회장님 집이랑 똑같은 거예요. 비슷하다. 네. 항공사 있으면 다 그렇게 되나?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건 부당하다. 난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거부하니까 곧장 해고 통보를 받은 거예요. 너 바로 짐 싸서 가. 그래서 짐을 싸가지고 2시간 만에 출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럼 내 짐은 우리가 챙겨서 너 보내줄게 했는데 이 회장 쪽에서 이 도우미의 짐을 챙기다 보니까 우리한테서 없어진 물건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도둑이다. 그래서 짐도 안 보내준 거예요. 본인도 없는 상황에서 물건을 뒤졌는데 안에서 절도품이 나왔으면 그거를 절도로 인정을 해줘야 되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짐을 안 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신고를 했죠. 신고를 해놨어요. 근데 이 가사 도우미는 여기 싱가포르 내에서 벌어진 일을 하나도 몰랐어요. 인도네시아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싱가포르에 입국을 했다가 공항에서 곧장 절도죄로 체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 있는 동안 몰랐는데 이 사람 그 여권 번호나 이걸로 해갖고 아예 범죄자로 지명수배를 때려버린 거네. 네.
참. 그러니까 뭐 근데 이분이 앞질이다, 앞질이야. 예, 워낙 이쪽에서 재계 유력 인사다 보니까 경찰이 뭐 사실 여부를 따지거나 조사를 철저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국인의 공기 그 회장이랑 사모님도 한국인의 공기. 아 그렇게 표현하지 마. 우리 공기가 다 더러워지잖아. 회사 이름이 그렇잖아. 한국인의 너무 싫어. 공기. 아무튼 싫어. 그 한국인의 공기 사장님 사모님도 그렇게 그 아 정말. 집어 던지고 쌍욕하고 막 엉뚱한 일 시켰는데 그러고 그분들이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죠? 그냥 네. 사과만 하고 끝났죠? 네, 네. 집행유예 받았던데. 음.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싱가포르는 지금 그럼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얼마나 되냐 봤더니 14만 명입니다. 더 많네. 홍콩의 인구수랑 대비하면 훨씬 더 많네. 와 근데 심각하다. 예, 여기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조사를 한 결과 60%의 가사 도우미가 저임금, 긴 노동 시간, 그 CCTV 감시, 고용주에 의한 착취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게 공식적으로 집계가 잡힌 게 14만 명인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 훨씬 많을 텐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싱가포르는 그 불법 체류가 좀 힘들어요. 거기는 하도 워낙 단속을 세게 단속을 해가지고 많이 하고 벌금을 또 예. 세게 때리는 나라에서 국민들이 무모한 짓은 안 하는데 무모한 짓을 안 해도 될 만큼 이들을 고용하기가 쉬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무튼 근데 어떤 학대를 당하냐면 이 가사 도우미가 실제로 증언한 내용입니다. 주인 가족 중 누군가 병에 걸리면 월급이 깎였다. 주인은 내가 병균을 옮겨왔다고 말했다. 이게 코로나19 때 지금 다 벌어진 일이에요. 야, 주인들이- 지들이랑 같이 살았는데 입주 도임인데. 자기들이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코로나에 걸려서 왔는데 멀쩡히 집에 있었던 가사 도우미 너 때문이야 이러고 쫓아내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았고요. 하루 한 끼만 먹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물에 흠뻑 젖게 된다. 그러니까 자고 있는데 물을 갖다 뿌려버리는 거죠. 왜? 그래서 지난해 8월에는 가사 도우미를 학대한 혐의로 고용주가 11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게 더 황당한데. 근데 이런 일이 지금 너무 많은데 중동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중동 국가와 관련해서 중동 국가에서 이런 일 벌어지는 거 아마 기사로 가끔씩 보셨을 텐데요. 쿠웨이트에는 약 25만 명의 필리핀인들이 있고 이 중에서 75%가 가사 도우미입니다. 도대체 필리핀 가정에는 그러면 아줌마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전부 다 외국에 나가 있으면? 그러니까 필리핀이 진짜 좀 심각한 문제인데 아무튼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쿠웨이트에서 집주인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자살하는 경우가 워낙 비일비재했고요. 심지어 2018년 2월에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살해를 당했는데 1년 동안 이 시신을 냉동고에 보관하다가 발각이 됐어요. 와 끔찍해. 그래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필리핀과 쿠웨이트 사이에 외교 분쟁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더 이상의 자국 노동자 송출을 금지하고 자국 노동자 25만 명에게 쿠웨이트 철수를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폭행 끝에 주인이 강제로 먹인 표백제 때문에 의식을 잃고 위중한 상태에 빠지기도 했고요. 금자씨 봤네, 금자씨. 2014년엔 사우디 집 주인이 커피를 신속하게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필리핀 가사 도우미에게 끓는 물을 던져서 전신 화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왜 나라의 그 인간들이 다 이 모양이죠? 네. 사실 우리나라에도 한 10년, 15년 전에 그 외국어 열풍 나면서 필리핀 가사 도우미들이 영어 가르친다 그래갖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임금 한 150에서 200 주면 영어 가이드 시키면서 입주로 도우미도 시키고 뭐 일도 잘하네 그래갖고 한때 열풍처럼 또 들어왔던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들어오는 필리핀인들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다 대졸이에요. 그리고 엄격하게 20대나 그 전문직 이상의 여성들은 추려서 뽑아요. 단가를 많이 주니까 인건비를 많이 주니까. 우리나라가 많은 편이었어요. 네. 그게 엄청나게 많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뭐 학대 사례는 크게 많이 안 나왔지만 그거 진짜예요. 그 당시에 이제 젊은 필리핀 가정부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집안들이 많아가지고 그 사회 문제가 됐던 적도 있고 결정적으로 그 필리핀 가정부들한테 배우는 영어가 쓸모없는 영어다.
라고 하는 그 학원가에 강남 학원가에 소문이 딱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강남에서부터 또 이 필리핀 그 강남 입주 아줌마들이 또 쫙 빠졌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시들시들하니 그냥 없어졌어요. 근데 그분들이 또 우리 못지않게 다른 나라에서는 더 비인간적인 대접을 그렇습니다. 받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부터 송작가TV 협찬 광고 방송이 시작됩니다. 다시마 전복에서 추석 선물 세트를 제가 꼭 출시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준비 중이시라고. 라고 해서 이렇게 박스를 제작을 하셨어요. 오 대박. 예, 킬로그램 단위는 비슷해요. 알 사이즈가 얼마나 굵은 걸 쓰느냐에 따라서 세트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요 정도 사이즈는 드려야 기본적으로 선물이지 않겠느냐. 한 마리당 120g이 넘는 중량이라고 합니다. 와 너무 크다. 네. 다시마 전복 선물용으로 필요하신 분들 이 전화번호로 주문해 주시면 되고요. 010-8302-1147번입니다. 네, 이걸로 하셔가지고 8302-1147번입니다. 마리당 60g부터 시작해서 80g, 100g, 120g 이렇게 개별 중량들이 있어요. 주문 받고 그날 작업해서 그 다음날 배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얼음물에 넣어서 기절시켜가지고 생생한 상태로 보내드린다고 하니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상온에다 놔두면 살아나서 여러분들의 손바닥을 간질간질 해줄 수 있는 살아있는 활전복이 간다. 자 이렇게 자국 노동자들이 정말 인간 대접을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수많은 필리핀인들이 전 세계로 퍼져 있느냐. 연간 200만 명의 이주 필리핀 노동자들이 가족 친척에게 보내는 돈 약 40조 원입니다. 1년에. 이게 2019년 기준 필리핀 GDP의 10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필리핀 경제를 먹여 살리는 게 경제의 10%면 우리나라 조선 사업이나 자동차 사업만큼 필리핀한테는 이 입주가정부 송출 사업이 큰 사업인 거예요. 실제로 그 자국 내에서도 여자들이 거의 다 일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거리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200만 가구에서 엄마를 잃은 상태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필리핀에 있는 저소득층 그 자녀들의 가정 생활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또 불현듯 드네요. 거기서 네. 이제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왜 그럼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느냐? 필리핀 내에서 본인이 만약에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면은 2019년 기준으로 한 달에 15만 원밖에 못 받는데요. 근데 홍콩에서는 그래도 65만 원, 싱가포르에서는 약 48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들이 뭐 개인적으로 알아봐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필리핀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노동자 해외 송출을 증진하고 미디어 캠페인이나 해외 정부와의 계약 등을 통해서 노동자 해외 송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우리 독일에 광부나 간호사들 보낼 때 억지로 보내다시피 보냈거든요. 그리고 귀환한다고 해도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 당시에 파견됐던 사람들은 노동법이나 안전장구 뭐 이런 거 없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간호사들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16시간, 20시간씩 초과 근무로 강요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한 인건비의 절반을 국가가 소개료로 떼갔거든요. 네. 그리고 네. 기간을 다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더라도 그 병원 측이나 광산 기업 측에서 요구를 하면 입국 비자를 안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가서 5년, 10년 있다가 이러다 죽겠구나 싶어서 현지인이랑 결혼해서 국적을 따고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그러니까 노동법 의거한 하루 8시간 노동을 이렇게 찾기 위해서 결혼한 그런 간호사분들도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왜 우리나라에서도 그 당시에 그렇게 파견한 광부나 간호사에 대해서 굉장히 국력을 키워주고 밖에서 그 한국의 자랑스러운 뭐 모습을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미디어에서 띄우잖아요. 필리핀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국가의 영웅으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미화시키는 네, 미화시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거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려가 된다고 하는데 아이고, 그래서 필리핀인들이 무려 100여 개 국가에 지금 이런 식으로 퍼져 있습니다. 노동자로 퍼져 있고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필리핀 정부가 운영하는 교육센터에서 실제로 이제 가사 도우미를 이제 양성을 하는데
방법이라든지 앞으로 당할 모멸에 대처하는 법, 성폭력을 예방하는 방법들을 배운다고 합니다. 이거 배운다고 될 문제야. 보내면서 야 니들은 강제 노동 심하게 해야 되고 너 착취당할 거야. 착취당할 거야. 모멸도 당할 거잖아요. 거고 니네 그 집주인 남자가 성폭행하려고 덤빌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얘기를 미리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네. 내보내면서. 네. 참 화딱지가 나네요. 이거 교육자는 누가 하게요? 선배 가사 도우미들. 내가 먼저 나갔다 왔는데. 갖다 당해온 사람들이 네. 하는. 정말 현장 교육이네 리얼하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가슴 아픈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게 필리핀 정부가 2018년 5월에 아랍에미리트 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필리핀 노동자를 아랍에미리트 가사 도우미로 데려오는 비용을 그전에는 615만 원에서 370만 원으로 낮춰준 거예요. 송출 보증금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한 사람당 받는 돈을 그러니까 국가가 이거 먼저 받는 받는 거거든. 거예요. 소개료거든. 국가가 운영하는 거니까. 소개료를 낮춰주면서 더 많이 데리고 가세요라고 가라고. 양성했다는 거지. 네, 자국민을 팔아 넘긴 거죠, 진짜 노예로. 파웠다. 네. 도매. 이런 게 대부분 지금 도매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모여 있고 그렇죠. 그 송출자들이 그리고 참고로 그 지금 중미라고 그러죠. 엘살바도르하고 온두라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자국 노동자를 해외로 보내서 그들이 보내온 돈이 어느 정도냐면 GDP의 약 20%. 여기는 더 심각하죠. 뭐 쿠바도 의사들 교육시켜서 전 세계 헐값에 그 내보내고 있고요. 500만 원짜리 그 수련이들 내보내갖고 국가가 절반씩 퉁치고 있고. 그래도 쿠바는 의대 교육 다 무료예요. 아니, 저도 지금 들으면서 그게- 이게 지금 쿠바 의료랑 비교도 쿠바랑 안 비교하시면 된다. 안 돼요. 아니 근데 내 그래. 얘기는 뭐냐면 어느 나라가 됐든지 간에 이런 방식으로 아니요. 자국의 노동자들을 해외에다 팔아먹고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쿠바 의사들은 약간 예외적인 경우라고 그럼. 보셔야 돼요. 그래 그럼 쿠바는 빼고 쿠바 빼요. 아니면 그 중동 국가나 이런 그 산유국들 그리고 싱가포르나 조금 일본에도 그런 거 많거든요. 해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는 또 이름이 거창해요. 산업기능요원인가? 아니 이게 국가적으로 이제 인력 장사를 그렇게 하는 거야 불러요. 따져놓고 보면 물론 우리나라도 그런 연수생 제도가 있습니다만. 아 연수생. 네. 제인킴님께서 간호사는 초과 근무 안 했고 필요해서 하면 오버타임 수당 받았습니다. 파독 간호사 이렇게. 네. 네. 갔다 오셨나 봐요. 네. 제가 들은 얘기랑 좀 달라서. 네. 아무튼 이러한 노동자들을 해외에 송출하고 거기에서 GDP를 받아들이는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은 일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난민을 만든 거예요, 자국 국민들을. 근데 그 난민을 만든 상태에서 자국에 있는 가족들을 안 내보내고 이 사람들을 인질 삼아서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게끔 만들고 그 돈이 달러로 해갖고 이 사람들한테 전해지질 않아요. 일단 국고로 들어간 다음에 자국 회파로 해갖고 지급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100%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 환율에 따라서 지급은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 착취가 계속 되는 이상 또 세계 경기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지는 만큼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어떤 저개발 국가에서의 지금 같은 상황은 점점 더 심해지고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가 있는 노동자들한 대우는 더 나빠지고 임금은 더 열악해지고 근무 환경은 더 나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매번 가사도우미 사망 사건이나 관련된 사건들이 발생할 때 국제 뉴스맨이 막 들끓거든요. 그러면서 막 다른 케이스들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일만 또 지나가면은 또 잠잠해지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는 그 확 갈아엎혀서 제도를 개선합시다라고 할 때 송출하는 국가나 받을 쓰는 국가나 서로 피곤하거든요. 개선책이 없어. 자국민들은 일 안 하려고 그러고 노동자는 필요하고 한 상태에서 이거를 갖다가 안 받겠다, 안 보내겠다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권리를 챙겨주고 이걸 하려고 하면 이 보내는 국가가 좀 더 당당하게 이런 거를 나서서 협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재발 방지를 막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를 신경 쓰지 않는 외교를 펼친다는 거가 더더욱 그 문제인 것이겠죠. 네. 두테르테 대통령이 막 화를 내고 더 이상 송출 안 해 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외국
그 정부나 이런 데서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게 두테르테 자체가 개쓰레기로 찍혀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에서 너나 잘해. 뭐 네가- 네가 안 하면 우리는 어디 캄보디아나 뭐 어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쪽에서 할게라고 말하는 그러지 마시고. 네. 그냥 예. 큰 소리 쳐봤자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비용을 낮춰 드릴 테니까 그냥 계속 쓰시죠. 결국 이러고 간다는 거야. 그 그렇죠. 쓰레기 국가들은. 네. 그렇죠. 아무튼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간혹 그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이제 그 임금 수준이라든지 처우 같은 게 괜찮은 편이에요. 의료보험 체계도 자신이 이제 가입만 하면 받을 수 있고 뭐 산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체불 임금에 대한 것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오고자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 있는 어떤 이런 부분, 특수 분야, 뭐 농업이라든지 이른바 3D 업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근로 환경 개선보다는 이런 편한 방법으로 근로자를 수입하는 방법으로 우리도 사실은 좀 반성해야 될 정책의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근데 저 그건 좀 놀랐어요. 김해에 고려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다면서요. 러시아? 네. 그 폭력 사태 일어났었잖아요. 거리에서. 그거는 이제 부산 쪽으로 해갖고 조금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배 타고 많은 들어온 거. 사람들 많은 거예요. 경상도에는 배 타고 들어온 이른바 러시아 출신의 고려인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언제 한번 정말 많대요. 다뤄봐야 될 문제이긴 하겠네요. 네. 네. 근데 참 이게 이제 국제 뉴스니까 제가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나라들과 비교해가지고는 그래도 뭐 임금 수준도 괜찮고 그래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은 합니다만 아직도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선이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많이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은 항상 이 얘기하면은 여기서 굉장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의견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국민도 아직 뭐 그렇게 대우 못 받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외국인 노동자까지 챙기냐 뭐 이런 국내 얘기 꼭 하시는데. 실업률이 지금 얼만데 지금 저임금 수입하냐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아무튼 이 부분을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죠. 네. 장기적인 추세로 봐서 이제 특히나 뭐 건설 부분이라든지 농업 부분 안에 근로 여건이라든지 소득 수준을 전환을 시켜가지고 저임금 노동자를 쓰지 않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종사자들이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변화를 시켜가면서 자국인 고용도 늘리고 또 불가피한 부분 안에서 외국인들한테는 피해 없이 적정한 근무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수준을 만들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뭐 이번 에피의 의미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네요. 당장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요. 네. 뿅.